안녕하세요. 직장 유튜버 오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폭염이 너무 심해서 아까 집에 오는데 엄청나게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건강 관리 좀 유의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조심해서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에어컨 쐬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보다는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그 초보에서 초보를 벗어나는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게 아침에 이제 좀 제가 시간이 남아서 깔짝깔짝 움직이길래 이제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오전에 팔고 변동성 완화 장치 걸려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뭐 추세적으로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간 거라서 뭐 이제 자리 잡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횡보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세를 긋거든요. 고점과 고점을 봐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저항 라인이 생겨요. 매도하는 저항 라인 여기서 거의 이렇게 팔리게 됐죠. 매도세가 나와서 이제 밀렸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제 긋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를 알면 내가 매도하는 가격 그리고 매수하는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매도하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파느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면 그냥 한번 완전 그 생초자는 면하는 생초자는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점과 점을 연결하고 막 선분 긋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상승 추세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쯤에 올라가면 이쯤에서 이 추세선을 그으면 이제 저항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는 떨어지면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누가 샀다는 거죠. 사서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올라갔어.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추세 라인에서는 사는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서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선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이런 게 상승 추세고 하락 추세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횡보는 이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양이고요. 일단 추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면 여기서 이 고점에서는 항상 이 저항이 생기겠죠. 팔려는 저항. 그리고 밑에서는 살려는 지지.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면 이제 와르르 팔게 되는 거죠. 추세선이 깨졌다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것이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은 곧 지지와 저항을 의미한다. 추세선 이꼴 지지 저항이다. 아주 쉽죠. 그냥 여기 일단 끝납니다. 요걸로 그냥 추세선 끝난 거예요. 사실상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아까 추세는 여기서 보면 지지는 저항이 되고 저항은 추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요걸 이제 죄송합니다. 지지는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지선은 저항이 되고 저항선은 지지가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팔아서 하락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또 사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떨어졌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라인을 그으니까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팔았어요. 근데 이 저항 이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파니까. 근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는
여기에서 팔려는 사람은 다 팔았죠.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만 있겠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가격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이 가격대, 이 가격대는 또 누군가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던 세력들이 수익이 났다가 본전이 됐긴 했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계속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깨졌어. 떨어졌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렸다고 얘기하죠, 소위. 이 가격대는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격 라인은 물려 있는 가격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왜냐? 본전이 됐으니까 팔아야죠. 여기서 샀는데 내가 떨어졌어, 물렸어. 그래서 근데 팔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게 올라요. 본전이 됐네? 기뻐서 팔겠죠. 그래서 저항이 되는 겁니다. 파니까 이게 매도 세력이 강해져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래서 지지는 저항이 되고 저항은 지지가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추세선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세선의 성질은 한 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잘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고 이런 게 쉽지 않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상승장에서는 더 상승으로 하겠고 하락장에서는 계속 하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면 지지와 저항이 보이고,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음. 보시면은 여기서 올랐고 여기서 올랐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가격이 매수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 이걸 연결한 추세선을 연결한 요 가격 부분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매수 가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은 이게 올라갔을 때 여기 부분이 저항 라인의 매도 가격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을 그런 의미에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거는 이제 그 고점 그 가격, 최소한 이 가격에는 팔아야지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와 저항은 대량 거래가 수반될수록 강하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하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여기서 물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그러면 물린 사람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강한 거예요. 어떤 게? 저항 세력이 강해진 거죠. 올라갈 때 저항이 더 강해지겠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요 라인에서. 그러면 이건 더 강력한, 이 가격에서 산 사람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럼 이 가격에서는 더 강력한 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 가격에서 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뜻이에요. 강하다는 의미가. 그리고 장기적인 고점 저점이 단기적인 고점 저점보다 강하다는 의미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요 기간이 넓으면, 요게 예를 들면 한 달이야. 근데 한 달보다는 이 사이 기간이 두 달, 세 달, 뭐 더 긴 게 더 강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방으로 떨어지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경우에 요 가격만큼, 요 반등한 가격만큼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격을 예측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이 추세선이 깨지면 요 깨진 만큼 또 떨어져요. 요 비거리만큼 요 비거리가 또 떨어집니다. 요걸 이제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최소한의 이 정도 올라갈 거야 라는 겁니다. 딱 이 가격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더라, 확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뭐 추세선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하이닉스로 추세선 그리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추세선은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올렸어요. 그럼 이 가격은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 요 거리만큼이니까 똑같이 그리면 요 거리만큼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고 있었다면 올라간 만큼 되돌리고 지금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여기서 잘 팔았다면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나눠서 팔았다면 지금 팔고 다른 거를 또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세선을 배우는 거고요. 추세선을 알면 매수 매도가 조금 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요거는 현대 글로비스 차트인데,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돼 있죠. 떨어지는 요건 하락 추세, 상승 후 이 하락 추세, 하락이 아니라 이거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조정하는 중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만큼 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아까 떨어진 만큼, 이 비거리만큼 이렇게 비거리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쯤에서 매도를 하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도 또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렇게 추세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추세라는 거는, 근데 추세가 깨지냐 아니냐, 그러니까 추세가 이거를 깨졌는지, 이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깨진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추세가 깨져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며칠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추세가 깨졌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그 추세 라인에서 3% 이상 하락했을 때, 아니 그리고 3일 이상 그것이 그 추세 라인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대 음봉 거래량 터진 경우는 일단 건드리면 안 돼요. 그날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보통 장대 음봉 떨어진 거 조금 초보 때 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이 장대 음봉인 거 건드려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대 음봉인 건 건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추세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수 매도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게 결국의 목적입니다. 근데 추세는 뭐다? 고점 저점 연결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클리오라는 차트인데요. 클리오 차트를 보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아직 끝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재차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추세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연결하면 요런 추세가 또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추세를 돌파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거리만큼 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 거리만큼 비슷하게 얼추 비슷한 가격대까지 올라갔죠. 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본전이 됐을 텐데, 팔면 팔아서 다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그걸 보고 제가 여기 샀겠죠. 사서 이렇게 판 거죠. 추세를 보고. 그러니까 다 추세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사고 팔고, 이런 데서 팔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겠다 싶어서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 최소 이 거리만큼은 올라간다.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관련돼서 코비드 관련된 델타 변이 나와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세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결제 관련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이전 지금 다시 지금 델타 변이의 인도 바이러스가 지금 또 창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또 계속 늘어날 거고 온라인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온라인 거래는 계속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제주 요즘에 한동안 결제주가 좀 되게 잠잠했고 조용했기 때문에 결제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좋고요. 일단은 실적을 보시면 한 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작년 전년 대비 66% 상승했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작년 당기 순이익이 225억인데 올해 지금 99억을 이미 한 분기에 했으니까요.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PER이 뭐 10 정도 지금 10 정도 나왔으니까요. 지금 더 낮아지겠죠. 그럼 가격은 이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KG 이니시스 다 같은 거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PER 비슷하고 실적도 지금 점점 오히려 지금 작년 한 해가 530억인데 지금 벌써 200억 달성했죠.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를 지금 한번 보셔야 되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도 이라도 뭐 좋은 종목은 한 번씩 거래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것도 급등 나왔었죠. 이게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핀테크 관련주라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많이 오르고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추세. KG 이니시스도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수렴형 모이고 있는 거고 세틀뱅크 요거는 옛날 고점이 57,000원 근데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57,000원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 요런 거 지금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미 다 올라간 거 막 위에서 막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지금 다 올라가서 고점에서 쉬고 있는 거 막 이런 거 사고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런 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나 아니면은 보면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 잠깐 쉬는 것들 있어요. 좀 쉬었는데 좀 오래 쉰 것들. 예를 들면 만도 이걸 꼭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결제 관련주는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만도 이런 자동차주도 이제 한번 볼 때가 된 거예요. 추세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추세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닥 잡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수렴 모이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좀 오래 쉬었죠. 현대모비스 같은 건 특히나 오래 쉬었죠. 요런 거 만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요런 종목도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거 아까 설명드렸죠. 추세 관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좀 쉬었고 삼성전기 이런 거는 저는 좀 좋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물론 저는 밑에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일부 들고 있고 한 가지 뭐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전기세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했는데요. 지금 떨어지고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이것도 바닥 잡고 다시 전기세 인상하는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이 나와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 이제 그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날씨가 많이 덥고 한데요. 이제 뭐 요즘 매매 수익률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유의하면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